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가 서울의 작은 하숙집에 살며 라면으로 끼니를 버티던 가수와 결혼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공주님이라 불리던 김자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통기타 하나를 들고 밤무대를 전전하던 최백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1980년 결혼했고, 불과 3년 뒤인 1983년 이혼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혼 뒤에도 서로를 공개적으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폭로도 없었고 상대를 공격하는 인터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까지 알아보았던 두 사람이 왜 끝내 함께 늙어갈 수 없었던 것일까요? 최백호는 훗날 노래를 하면서 즐겁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기 위해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허스키한 목소리를 들으며 낭만을 떠올렸지만 정작 그에게 노래는 처음부터 낭만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감정은 기쁨보다 상실이었습니다. 최백호는 1950년 부산 기장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이자 제2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원봉이었습니다. 그러나 최백호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5달쯤 되었던 1950년 겨울, 아버지 최원봉이 부산으로 아들을 보러 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홀로 자녀들을 키워야 했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발령이 날 때마다 부산과 경남의 여러 지역을 옮겨 다녔습니다. 어린 최백호는 학교를 자주 옮겼습니다. 친구와 가까워질만 하면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나무 위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고 작은 공책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린 시절 마음속에 쌓인 질문과 그리움은 훗날 그의 노랫말과 음악의 정서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그는 그림에도 재능을 보였습니다. 1968년 부산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의 꿈은 가수가 아니라 영화감독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 영화 관련 학과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누나들의 학비도 벅차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최백호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큰 상실이 찾아왔습니다. 1970년 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최백호는 20살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그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그는 군에 입대했지만 입대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폐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병 제대를 했고 일광해수욕장 근처의 허름한 방에서 요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월세조차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작은 오두막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추운 밤 곁에 남은 것은 낡은 중국산 기타 한 대뿐이었습니다.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곳에서 최백호는 기타를 치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떠나는가? 왜 사람은 혼자가 되는가?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진 질문들이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런 최백호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김자옥이었습니다. 김자옥은 1951년 10월 11일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앙극장 상무이사로 영화계와 가까운 일을 했고 집안에서는 영화와 음악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낭만적인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현실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김자옥 역시 평생 낭만과 현실 사이를 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김자옥은 감수성이 풍부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오래 들었고 라디오 드라마를 들으며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본격적으로 연예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이어 주연을 맡으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맑은 눈빛과 소녀 같은 목소리,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은 김자옥만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1978년 서울 여의도 MBC 복도에서 한 PD가 김자옥에게 나이를 먹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자 그녀는 아직도 마음은 18살이라고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김자옥은 오랫동안 소녀 같은 감성을 간직한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실제 성격은 매우 감정적이고 여렸다고 전해집니다. 조건과 현실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봤고 누군가의 상처와 외로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김자옥을 최백호에게 끌리게 했습니다. 당시 최백호는 화려한 스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하숙집에 살며 밤무대를 전전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자옥은 그의 노래에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공연장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최백호를 바라보던 그녀가 주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왜 웃으면서도 계속 슬퍼 보이느냐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최백호도 김자옥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밝게 웃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쓸쓸함을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 살아온 환경은 달랐지만 마음속에는 비슷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977년 최백호는 첫 앨범을 발표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갈 곳을 이러는 사랑 노래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담긴 곡이었습니다. 이어 연길만 친구가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최백호는 대중에게 확실하게 알려졌습니다. 1979년 서울 명동과 무교동의 음악 다방에서는 그의 노래가 자주 흘러나왔고 허스키한 목소리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인기와 생활은 달랐습니다. 최백호는 여전히 하숙집에서 살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새벽이면 기타를 들고 종로 골목을 걸어 방으로 돌아갔고 돈이 없어 라면으로 며칠을 버티는 날도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반면 김자옥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였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광고에 러브콜이 이어졌고 그녀가 등장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연애가 알려지자 주변은 술렁였습니다. 왜 김자옥 같은 배우가 하숙집에 사는 가수를 만나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최백호는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자옥은 그런 조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레스토랑보다 최백호가 기타를 치는 작은 무대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음악을 들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고 비 오는 날에는 함께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한강을 걸으며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최백호가 김자옥에게 왜 항상 웃는데도 슬퍼 보이느냐고 묻자 김자옥은 최백호 씨도 그렇지 않느냐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본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980년 두 사람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연예계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신문 연예면에는 두 사람의 사진이 실렸고 현실판 영화 같은 커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자옥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결혼 뒤 한동안 활동을 줄이고 가정에 집중하려 했다고 합니다. 처음 결혼 생활은 낭만적이었습니다. 함께 LP를 듣고 음악 이야기를 하고 비 오는 날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주변에서는 정말 운명 같은 커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이 조금씩 두 사람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무렵 최백호의 음악 활동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일만 친구 이후 기대만큼 큰 히트곡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고 밤무대를 돌며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최백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고 감정의 기복도 컸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가도 어느 순간 말이 없어졌고 며칠 동안 음악에만 빠져 지내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김자옥은 따뜻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겉으로 밝아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원했습니다. 최백호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데 서툴렀습니다. 김자옥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최백호는 꼭 말해야 아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서서히 거리로 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이 크게 싸웠다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혼은 더욱 미스터리처럼 남았습니다. 1983년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3년 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혼 뒤의 태도였습니다. 유명 연예인 부부가 헤어지면 서로를 탓하는 말이 나오기 쉽지만 최백호와 김자옥은 상대를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조심스러웠고 원망보다 침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미워서 헤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노래가 고독입니다. 최백호가 작사하고 김자옥이 불렀던 이 노래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김자옥이 무대에서 노래할 때의 표정을 본 사람들은 단순한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했지만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만이 가질 법한 쓸쓸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984년 김자옥은 가수 오승근과 재혼했습니다. 당시 오승근 역시 완전히 안정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활동이 줄어들고 건강 문제도 겹쳤다고 전해집니다. 주변에서는 왜 또 힘든 길을 선택하느냐고 걱정했지만 김자옥은 여전히 조건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김자옥은 오승근의 어린 딸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밥과 옷을 챙기며 친딸처럼 돌봤다고 합니다. 1980년대 후반 한 방송에서 진행자가 정말 친모녀 같다고 말하자 김자옥은 원래 가족이라고 답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녀가 가족을 대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도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오승근의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 형편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자옥은 가족 곁을 지켰습니다. 늘 밝게 웃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주변에서는 혼자 있을 때 눈물을 보이는 날도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편 최백호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의 음악 인생은 긴 침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앨범을 발표해도 예전 같은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고 밤무대를 전전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는 훗날 시원도 벌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990년 초에 백호는 가족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한인 방송국 라디오 DJ로 일했습니다. 낯선 도시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고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문을 닫았고 다시 수입이 끊겼습니다. 미국 생활 역시 그에게 안정된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대중음악의 중심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댄스 음악이 흘러나왔고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했습니다. 최백호의 음악은 오래된 감성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세상이 자신을 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예상하지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드라마 작가 김수현이 이동 중 라디오에서 최백호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노래가 낭만에 대하여였습니다. 처음 발표됐을 때는 큰 반응을 얻지 못했던 곡이었지만 김수현은 이 노래에 중년의 인생이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그녀가 집필한 KBS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의 낭만에 대하여가 등장했습니다. 극중 장용이 무심한 듯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드라마가 방송된 뒤 사람들은 다시 최백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겨울 무렵 낭만에 대하여는 전국에서 들려오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포장마차와 부산의 술집 지방의 작은 도시까지 노래가 퍼졌습니다. 특히 중년 세대는 그 노래에서 자신의 지나간 청춘을 떠올렸습니다. 첫사랑과 젊은 날,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살아오느라 잊어버렸던 감정이 최백호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최백호는 그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때 시원도 벌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고 오랜 시간 대중에게 잊힌 것처럼 느꼈지만 결국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한 세대를 위로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김자옥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 곁에 남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김자옥은 드라마에서 따뜻한 어머니와 인간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영원한 공주님으로 불렸던 배우는 어느새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촬영장에서도 어린 배우와 스태프를 먼저 챙겼고 밥을 먹었느냐고 묻는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낭만에 대하여로 중년의 외로움을 위로했고 다른 한 사람은 드라마 속 따뜻한 웃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이혼 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모두 한국인의 추억 속에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2014년 12월 16일 김자옥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공주님을 떠나보내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를 다시 떠올렸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시대의 낭만이 정말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백호와 김자옥의 사랑을 단순히 실패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사랑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봤고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상처와 현실의 차이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닮은 두 사람의 예민함과 외로움은 때로 서로를 위로하기보다 더 깊은 침묵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헤어진 뒤 과거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짧은 결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고 쓸쓸한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1980년 시작된 결혼은 1983년 끝났습니다. 단 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은 두 사람의 인생에서 사라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뒤에도 그 시절의 흔적은 음악과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랑은 평생 함께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났더라도 서로에게 진심이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기억은 한 사람의 청춘이 되고 한 시대의 낭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낭만에 대하여가 흘러나오면 많은 사람들은 오래전 자신의 청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한편에는 쓸쓸한 목소리로 노래하던 최백호와 소녀처럼 웃던 김자옥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사랑이 언제나 현실을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